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증권금융 채권운용팀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일하고 있는 증금튜버 이태양 운용역이라고 합니다. 요즘 금융상품으로 재테크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시죠?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 변동성이 더욱 극심해진 장세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우리나라 주식에 묻어준 장기투자 수익률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럴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채권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증권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주식만 떠올리기 마련이죠. 주식이 좀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 또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수익률을 보고 싶을 때 더 화끈한 맛이 있기도 합니다. 쉽게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주식과 달리 장외로 주로 거래되는 채권 시장 특성상 개인이 채권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권은 YTM, 듀레이션, 컨벡시티 등 각종 이론적 배경을 필요로 해서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채권 시장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는 선입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이라고 해서 주식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양대축인 채권을 배제하고 재테크를 하는 건 멀쩡한 두발 자전거를 마다하고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기초적인 금융자산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요즘과 같은 경기 둔화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채권 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균형 있고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개인도 왜 반드시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쉽게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수익률이 낮아서 개인한테는 재미가 없다. 여러분, 이거 오해십니다. 예를 들어 채권 금리가 연 1.95%이다. 이 말을 채권 투자의 수익률이 연 1.95%이다와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10년짜리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10년 동안 들고 있다가 상환받으면 연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1.95%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장투 기간이라면 모를까요? 이는 자본이득에 따른 시세 차익과 매도를 고려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 즉 시장금리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아주 잘 거래되는 100만 원짜리 정가 시계와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사전 예약해서 10% 할인받고 샀는데 모종의 이유로 이제는 그 쿠폰이 유통되는 중고나라에서 할인율이 5%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은 90만 원인데 지금은 유통가격이 95만 원으로 5만 원만큼 뛰었고 내가 원하면 그 차익을 보고 팔 수도 있죠. 고로 할인율, 즉 수익률과 자산가격은 역의관계이고 내가 그 자산을 샀을 때 할인율, 곧 수익률의 하락은 내가 평생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예정인 한은 나한테 이득인 것입니다. 실제 2019년 우리나라 사례로 보겠습니다. 국고 10년 수익률은 연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1.95%에서 8월 16일 기준 1.17% 수준까지 약 78bp 내려왔는데요. 국고 10년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격은 연초 12만 원 정도에서 8월 16일 기준 13만 원까지 무려 7.5%가 넘는 수익률을 8개월도 안 되어서 보여줬습니다. 이는 국고채 자체의 캐리 수익 일부와 그리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결합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 한 주당 단순 시세 차이로 계산한 것이므로 ETF 분배금은 심지어 덤입니다. 이번에는 더 긴 만기의 미국채에 투자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연초 3% 수준에서 8월 말 저점 1.9%까지 무려 110bp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수익률이 어땠을까요? 연초 미국채 30년에 투자하는 ETF의 가격은 1185원이었는데요. 8월 말경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때문에 12,400원 정도로 올라서 무려 21.8%라는 수익률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합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코스피가 2010포인트 수준에서 1927포인트로 마이너스 4%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 것과는 수익률의 방향 측면에서나 아니면 크기 측면에서나 아주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채권 투자, 여러분의 생각보다 쏠쏠한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둔화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개인 투자자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주식형 인버스 ETF 투자보다도 채권형 상품이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의외의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된 사례이고 채권 조정기에는 그 반대의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 급등이 확실해지면 채권 팔아야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채권의 캐리 이자 수익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치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다는 점은 채권의 매력을 배가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채권 수익률과 예금 금리가 동일하다면 예금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반드시 채권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채권을 단순 보유함에 따른 순수 이자 수익을 캐리 수익이라 부르는데요. 이 수익률은 은행 예금의 연복리 수익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과 예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유통시장의 유무에 있습니다. 때문에 둘 간에는 유동성, 즉 환매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순간 확정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높은 이자율에 가입하고 나서 시중 이자율이 하락해 벌어진 시세 차익을 실현할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5년 만기 은행 특판 예금을 2%에 가입하고 1년 지나서 보니 그 은행에서 같은 예금을 1.5%에 판다고 해봅시다. 수익률이 50bp 내려갔는데요. 예금 보유자는 이럴 때 딱 원금의 50bp만큼 기쁩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서 연 2%의 이자를 받던지 아니면 중도 해지에서 페널티성의 낮은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받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채권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5년 만기 채권을 마찬가지로 2%에 매수했는데 1년 지나서 보니 시중금리가 하락해서 그 채권 수익률이 1.5%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나는 첫 1년 동안 2%의 수익, 즉 캐리 수익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했고요. 이제 4년짜리 내가 산 금리 2% 그리고 평가 금리 1.5%의 채권이 남았는데 평가 시점에서 대략 50bp 곱하기 4년, 즉 2%만큼의 채권 가격 상승분, 즉 평가 이익이 발생하여 나는 원금의 2%만큼 기쁩니다. 여기서 0.5%가 아니고 2%만큼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유통시장에 있어서 남들한테 1.5%의 할인율에, 즉 내가 더 비싸게 내다 팔아서 2%의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이런 선입견을 가진 분들도 있죠. 채권 투자는 기관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다. 사실 채권 직접 운용으로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채권 시장은 크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나눠지는데요. 발행 시장은 채무자, 즉 국채면 정부, 은행채면 은행, 회사채면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처음으로 받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유통 시장은 그렇게 발행 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이 서로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 사고 팔며 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양자 모두 개인들이 끼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발행 시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유통 시장이라도 들여다볼까요? 채권 유통은 보통 금융투자협회 K본드 메신저에서 증권사 브로커를 통한 장외 거래로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거래 단위도 100개라고 표현하는데 이 100개는 100만 원이 아니고 100억 원이고요. 이하는 자투리라고 해서 특이권으로 취급할 정도입니다. 이런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직접 운용 말고도 ETF나 펀드와 같이 저렴하면서도 그리고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신데요. 채권은 안전자산이므로 돈을 잃을 염려가 없다. 흔히들 채권, 금, 달러 등은 안전자산, 즉 세이프티 헤이븐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새가 겨울이 되면 따뜻한 지역을 찾아 이동하듯 글로벌 투자자들도 경제에 위험 전조가 발생하면 주식이나 원자재 같이 위험한 자산으로부터 그리고 채권과 같이 변동성이 좀 낮은 자산으로 옮겨가는데요. 이를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플라이트 투 퀄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안전자산만 들고 있으면 사시사철 돈을 잃을 위험이 없을까요? 답은 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2019년 상반기 중규모의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채권에서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에는 상대적으로 채권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앞서 설명드린 안전자산으로의 이동과는 반대로 FOMO라고 부르는데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우리나라 속담으로 풀어 설명드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남들이 더 위험한 자산으로 돈을 벌 때 내가 안전자산만 쥐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도 주식시장의 단기 멜트업에 동참하고 싶은 욕구가 들죠. 물론 이럴 때 채권을 팔고 동참해서 모멘텀적인 수익을 얻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식시장에서 상투를 잡고 눈물을 흘리느냐는 투자자 판단의 몫입니다. 이처럼 채권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더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 때문에 위험자산과의 배합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늘릴 수도 있고 내 능력이 좋다면 마켓 타이밍을 잘 잡아서 즉 높은 금리 수준에 사서 낮은 금리 수준에 팔 수만 있다면 우리가 흔히 수익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 다른 자산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에 반비례한다. 두 번째, 채권 만기가 길어질수록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 더 커진다. 이걸 듀레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을 역방향으로 말하는 표기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권 듀레이션, 쉽게 말해서 채권 만기의 길이는 채권 가격의 변동성을 좌우하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 금리 하락분에 대한 내 채권 포지션의 가격 변동분도 계략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 채권 포지션의 평균 듀레이션이 10이고 평가액이 1억이며 향후 단기간 내에 평균적으로 금리가 20bp, 즉 0.2%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채권 캐리 수익을 제외하고 순수 채권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내 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이는 1억 곱하기 10년 곱하기 0.2%, 즉 약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금리가 반대로 상승한다고 하면 이 숫자가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시중금리가 대세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채권을 더 사거나 아니면 듀레이션이 더 긴 채권으로 갈아 끼우면 되고요. 반대로 시중금리가 대세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면 내 채권을 팔거나 아니면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으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쉽습니다. 그렇다면 내 소중한 돈을 언제 채권에 묻어두고 그 다음에 언제 꺼내야 할지, 즉 마켓 타이밍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식보다는 쉬운 투자 의사결정입니다. 절대적인 가치평가 방법 하에서 주식의 가치는 그 회사의 불확실한 미래의 캐시플로우 및 그 캐시플로우를 할인하는 데 사용할 불확실한 할인율, 즉 주식 지분에 대한 요구 수익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채권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픽스드 인컴 자산, 즉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정해져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크레딧 리스크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 캐시플로우를 할인하는 데 사용할 할인율, 즉 시중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만 냅다 분석하면 됩니다. 물론 미래금리를 분석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만 있다면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있기보다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채권 ETF나 선물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아무튼 이론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을 때 듀레이션을 줄이고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을 때 듀레이션을 늘리면 됩니다.